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도 못 나갔는데. 자, 4번 보시면요. 나갈 겁니다. 화이팅! 이만큼 나간다. 자, 4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합시다.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할 겁니다.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예요. 그럼 2차 방정식에 있는데 두근이 언급되어 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을 줬다라는 건 푸드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푸는 법. 두 번째는 판별식. 그 다음 세 번째는 근의 성질. 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줬다. 세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판별식이 뭔지는 아시겠고, 근의 성질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탄젠트 알파를 x자리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게 근의 성질이에요. 자, 여기선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자, 두근의 합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몇입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그 다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하면요. 두근의 곱 2분의 1이 되겠죠.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자,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하죠. 1 풀 탄. 탄풀탄. 탄마탄. 탄마탄.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문제. 둘이 곱한 값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둘이 뺀 값을 모르죠. 뺀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곱셈 50편이요. 잘했습니다. 답답했지? 답답했어요? 아니요? 막 애들 막 떠들고 막 답답하고 막 공부하고 싶은데 막 그지? 재성이가 화났으니까 다들 공부하세요. 재성이 화났대요. 저한테 아, 무슨 소리야? 놀고 싶었어? 네. 너 놀고 싶었어? 아니잖아. 이거 말 안 나오잖아. 공부하고 싶은데 막 애들 떠들고 자리 안 비키고 화났겠죠. 자, 그러면 쟤는 왜 아직도 안 갔어? 아, 내 말이 아, 이제 가는 거야? 쟤는 왜 아직도 안 갔어? 몰라요.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쌤 이거 같은 탄젠트 베타 제곱은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 빼기 4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되겠죠. 수업하자. 너무 떠들어. 너 이거 영상 엄마한테 보낸다 편집해서. 쌤, 저희 이렇게 다른 데다 앉아요. 응?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곱하면요. 4분의 25 빼기 4 곱하면요 2가 되겠죠? 요렇게 4분의 25 어떻게 4분의 몇이요? 네. 17. 쌤 왜 이렇게 느려요? 17? 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가요? 둘이 뺀 제곱값이 4분의 17인 거야. 그럼 그냥 뺀 값은 몇일까? 2분의 루트 17. 어떻게 알아? 탄젠트 알파가 더 크니까 양수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해서 대입해서 문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둘이 곱한 값 2분의 1. 둘이 뺀 값 2분의 루트 17 되겠죠. 그럼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17. 결론은요. 3분의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고일 때 배웠던 뭐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 얘네들하고 같이 엮어서 푸는 문제가 돼요. 어려운 내용이 굳이 있는 건 아닌데 쓰는 게 귀찮을 거야 아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계속 쓰는 게 귀찮을 겁니다. 귀찮으면 치환해놓고서 문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치환하고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치환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환하지 않고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같은 문제죠? 자, 그럼 요거 좀 치우고 갈게요. 이 친구들 풀었던 거. 싹 해서 싹 치웁니다. 이렇게. 자, 치우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역시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의 두근 줬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 값, 탄젠트 베타 값 더하면 마팔이죠.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둘이 곱한 값 몇이에요? 마3이 되겠죠? 이때 다음 값을 구합시다. 오, 망했죠? 복잡하지? 여기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 계속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1마 탄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대로 대입하셔. 4분의 마8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보세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A라고 치환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탄젠트 A는 마이너스 2야. 자,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는 이겁니다. 2 코사인 제곱 A 빼기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A 빼기 사인 제곱 A. 요거 물어본 거야. 자, 탄젠트 값을 알고 있어요. 삼각 B에서 갖고 옵니다. 어떻게 가냐?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A라는 각이 있을 때 탄젠트 값 여기분의 여기는 몇이다? 2다. 밑변분의 높이.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몇 사분면에 위치한다는 걸까? 탄젠트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됐죠? 2하고 4사분면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자, 빗변의 길이는요?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정보. 사인 A 값은요? 루트 5분의 2. 코사인 A 값은요? 루트 5분의 1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거야. 왜? 탄젠트가 음수란 얘기. 탄젠트 값이 음수란 얘기는 얼싸안코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각, A각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인이 플러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코사인이 플러스면 사인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인 값을 이렇게 쓰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뭐야? 저리로 가. 더 가. 아니면 사인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루트 5분의 2라고 쓰고 코사인 값을 플러스로 루트 5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둘 중에 어떤 애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코사인 값 제곱했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그냥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둘이 곱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곱하면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죠. 플러스 결합돼서 5분의 2. 이렇게. 그 다음 사인 값 제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제곱한 값 쓰면 되죠. 5분의 4. 여기다 마이너스 붙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됐나요? 이렇게 찾아서 답은 몇이 된다? 0이 되겠습니다. 까지 가주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는 각으로 치환한 다음에 탄젠트 A 값을 알아. 탄젠트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직각삼각형, 삼각 B에서 나온 거 어차피.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각 변들의 길이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탄젠트 값 1분의 2 얘가 음수로 나왔어. 그러면 이 A라는 각은 어디에 있는 거다? 2하고 4사분면에 있는 거겠지. 그럼 사인, 코사인 값은 각각 구할 수 있지만 부호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그게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선생님 1분의 2가 아니고 이거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어떡합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차피 같은 비율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여기 2루트 5예요. 네.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 루트 5분의 2 같은 값 나오죠.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원을 쓰는 이유는 비율을 가장 작게 보기 위해서 그래요. 어차피 비로 나오기 때문에 크면 숫자만 클 뿐이지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유 뭘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의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라고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좌표평면에다가 직선 두 개를 그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빨간 직선 이렇게 긋고요. 파란 직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때 둘이 만나서 생기는 각 중에 예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인 거죠? 맞아? 그럼 이때 이 세타 각의 탄젠트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M, 기울기를 M, 얘 기울기를 M'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이거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직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의 뭘 의미해? 탄젠트 값을 의미해요. 탄젠트 알파가 M'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빨간 선과 X축이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요 각을 베타라고 보면 기울기는 뭘 의미해? 탄젠트 베타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뭔지는 알아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 뭔지 알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이 빨간 선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 삼각형을 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잖아.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B 값이네. 그지? 그래서 탄젠트 B를 기울기 M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탄젠트 알파를 기울기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음수로 나오겠죠. 탄젠트 값이 음수니까요. 됐어? 자, 그래서 요 세타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곽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죠. 외곽의 개념. 외곽의 뜻 뭐예요? 외곽의 개념. 됐어? 그럼 봐봐. 여기 볼게요. 요 각은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90도에서 알파를 뺀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탄젠트 알파는 M'이랑 같아요.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파이를 기준으로 변했어요. 파이를 기준으로 변했습니다. 파이를 기준으로 변했어요. 알파만큼 뺐죠? 몇 사분면에 있을까요? 2사분면에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뭐 하려고 그랬지? 각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고요. 자, 이 세타 각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파이 빼기 알파하고 세타하고 더하면 세타래. 베타하고 더하면 누가 나와? 세타가 나오죠. 이게 내각 성질이지. 자,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세타가 나옵니다.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 그 얘기는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랑 같은 표현이 되죠. 세타 대신 넣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탄젠트,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볼 거야. 파이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개념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썼던 방법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파이에서 요만큼 더 추가시켰죠. 몇 사분면? 3, 4분면. 180도 간 다음에 더 갔으니까 3, 4분면. 얼싸안코죠. 그럼 플러스네.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도 되냐? 그냥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요. 1, 풀, 탄, 탄 이렇게 되겠죠. 됐어? 덧셈 정리야. 얘가 뭐였어요? 문제에서 m이었죠. 얘는 뭐였어요? 문제에서 m'이었죠.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서 쓰면 이렇게 정리되겠네. 1 플러스 m 분의 m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뭘 찾아라? 예각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절대값 값이 쉬워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 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는 옛날에는 외웠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외웠습니다. 이거 따로 챕터가 있어서 연습하고 외웠습니다만 줄어들었어요. 비중이. 해서 문제 보고 바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 문제. 그래프 그리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표면 위에 직선이 있어요. X축, Y축. 아, 윤지 체력 고갈. 너무 달렸지? 그래, 너무 달리지 마. 힘들잖아. 자, 2x 플러스 5입니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마 3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 3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자, 얘가 y는 2x 플러스 5고요. 얘가요, y는 마 3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때 둘이는 얘가 크기를 세타, 그럼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볼게요. 이렇게요. 자, 여기 세타라고 보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각을 내가 알파, 여기 각을 내가 베타라고 보시면, 자, 탄젠트 알파 값은요, 기울기 2가 되겠죠? 탄젠트 베타 값은요, 이 직선의 기울기 마 3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탄젠트 세타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요 각 파이 마이너스 베타야. 맞아? 잘 보세요. 이 세타각 여기랑 같은 세타각이죠? 물론 얘가 세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양수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해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보세요. 얘네 둘이 3개 다 더하면 2파이야. 맞아? 자, 여기다 먼저 쓸게.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세타는 2파이예요. 그럼 세타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서 세타는 넘어가서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탄젠트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세요 라는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친구 묶어서 파이에서 요만큼 더했다 개념으로 갈게요. 그럼 3, 4분면에 위치하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냥 더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덧셈 정리로 바꾸면요. 1 풀 탄 베타 탄 알파 분의 됐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몇인지 문제에서 알고 있죠? 마 3이랑 2네요. 그러면 1 빼기 6분의 베타 값 마 3에서 빼죠. 마이너스 2를.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이 되겠습니다. 양수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간혹가다 이 두 개를 헷갈린다?
그럴까봐 여러분들한테 절대값을 씌우라는 말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수로 나오면 예각에서의 탄젠트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본 겁니다. 됐죠? 야 그냥 떠들어 아까처럼 떠들어. 야 떠들어. 아 왜 그래? 저기 예각이 두 개인데 이게 세타야. 아니지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는 둔각이 되지. 더해서 180도니까. 이게 예각이면 얘는 둔각이죠. 그건 둔각. 근데 그 왼쪽 거는 예각. 이거요? 아니. 이거요? 세타 같은 각이잖아 막꼭지가. 그래서 세 개 다 더한 게 180도 얘기를 한 거야. 자 보세요. 이 문제 풀 때 나는 예각이 어디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 삼각형 안에 있는 게 예각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고요. 맨 처음에 증명해 줄 때는요. 예각이 어딘지 모르니까 요 밖에가 예각이라면 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됐어요? 안에가 예각인지 밖에가 예각인지는 진짜 깔끔하게 잘 썼다. 그때 문제 보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다 더한 게 2파예요? 2파이 360도 아니에요? 파인데? 잘못했다. 그걸 이거 다 더하면 파인데 180도인데 그럼 파이니까 넘어가면 이거 없어지네? 그지? 그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머 같은 값이네. 우와 다행이다. 됐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다 더하면 180도 파이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없어져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결과는 같이 나왔는데 중간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졸린 것 같으니까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직관에 싫죠?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 외가 되고요. 백악공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탄젠트 2알파를 알파를 이용해서 쪼개 쓸 수 있는 방법들. 마찬가지 2알파를 알파를 이용해서 쪼개 쓸 수 있는 방법들.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변형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 고 풀 고 싸. 그죠? 그래서 결론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곱한 게 몇 개? 2개 있다 해서 나온 식이야. 교육과정 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다 싶은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표현될 수 있고요. 굳이 이걸 외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나오게 된 원리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인 2알파는요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싸고 풀고 싸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죠? 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유선이 페이스북 하니? 네 넣으세요. 뭐 자랑이라고. 자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뭐 어떤 거? 그래 야 너네 그게 조용히 하게 있는 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더라. 불안해 조용히 있으니까. 이거 노래 한번 들려줘. 요거 좀 하고서 그럼 노래 한번 볼게요. 네 코사인. 근데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왜 교육과정?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 원래는 이거를 낸 다음에 얘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나오게 된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앞에 있는 덧셈 정리에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씩만 눈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충 시간에 배웠었는데. 있으면 편하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얘하고 뭐 제일 코사인 법칙, 제일 코사인 법칙 얘네들 가지고서 미분이랑 극한 얘기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저 이거 외웠어요. 이거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마, 싸 해서 나온 공식입니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여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여기서 코사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바꾸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가 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랑 결합이 되는 겁니다.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 있지. 얘 가지고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한 식.
또 뒤에 있는 식은요.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요.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대입해서 나온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한 식들입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얘를 가지고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반각공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반각공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백악공식만 먼저 편하게 말씀드리고요. 탄젠트 마찬가지죠? 1마 탄탄 탄풀탄. 재미없어요 원래. 여기 재밌는 거 아닙니다. 이과 재미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거 안 배웠어야 되는데. 얼굴에 한쌤한테 맞아. 너네 진짜 윤지 반만 닮아볼래? 얘 닿는. 반만 닮아라. 더 닮으면 안 돼. 반만 닮아라. 윤지 반만 닮으세요. 시간 또 봤어. 자, 코사인 백악공식에서 나온 걸로 보면 코사인 2알파 2배. 2배에서 배각. 세배각도 있습니다. 3배 되는 공식도. 자, 어쨌든 뭐라고 해요? 세배각. 세배? 세배각. 반각은요? 세배 각이래. 반각은 절반. 반각. 그럼 4배도 4배면 그 있겠죠? 설마 이렇게. 자, 요거 보겠습니다. 백악공식에서 나온 이 두 개 관계를 여기다 따로 써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을 넘어가면요. 코사인 2알파 플러스 1은 2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표현되고요. 2 나눠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요. 2분의 코사인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바꿨을 수 있어요. 얘가 바로 반각공식입니다. 여기 알파 대신에 2분의 a를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a는 2분의 코사인 a 더하기 1이다 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얘가 바로 요 반각공식이 돼요. 절반의 값을 알고 있을 때 하나의 값을 찾는 방법, 2분의 알파를 알고 있을 때 알파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알파 값을 알고 있을 때 그거의 절반, 2분의 알파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악과 반각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요식 백악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 백악에서 또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거죠. 마지막에 있는 식. 코사인 2알파는 1-2 사인 제곱 알파와 같다. 마찬가지 얘도 변형을 해서 나오는 공식이 첫 번째에 있는 사인 반각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탄젠트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얘가 밑변,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값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얘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넣어서 정리한 식. 이게 탄젠트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해서 반각도 한 번씩 쭉 보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이죠.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딱 하나만 외워놔. 요거 심플신 이신코, 그죠? 신마신 이코신, 코풀코 이코코, 코마코 마이싱싱. 요거 이거를 외워놓은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써있죠? 심플신 이신코, 신마신 이코신, 코풀코 이코코, 코마코 마이싱싱. 요거를 빨리 하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서 거꾸로 얘기하시면 바로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바꾸는 내용은 이거 2 곱하면은 심플신 이신코, 그죠? 신마신 이코신, 코풀코 이거 2 곱해서 이코코, 코마코 1로 나는 옆으로 그 이항에서 마이싱싱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푼다 했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또 막 덧셈 정리 이용해서 막 붙이고 늘리고 쪼개고 막 난리 납니다. 어쨌거나 그거까지는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 외로 빠졌기 때문에 한 번씩 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보시면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얘네들 앞에서 했던 백악 반각 합차 바꾸는 거 얘네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안 보이는 것들은 뭐 세배각 공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언급이 안 돼 있고 아예 빠지겠다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배웠던 덧셈 정리, 그리고 예각이 이루는 각의 표현, 이런 것들 각변환하는 거 이용합니다. 계속 각변환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문제 풀면서 얘네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학함수 합성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상학함수 합성을 할 때 유선이가 온 지 얼마가 안 돼갖고 내가 너 합성이라도 제대로 해놔라. 앞에 거 몰라? 그럼 합성이라도 제대로 해놔. 어떻게 되는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선이의 합성하는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